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대전에 아파트 18,000여 가구를 포함해 신규 주택 2만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PF 사태 여파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가운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 분양한 대전 서구의 한 중소형 아파트.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미분양 상태입니다. 800세대 규모로 지난해 대전 마지막 분양 단지였던 서구의 아파트 단지도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선착순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평형대별로 골고루 있기는 있는데요. 원하시는 촉수가 있는지 없는지 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올해 대전에서만 2만 세대 가까운 분양 물량이 쏟아집니다. 도안 2지구 800여 세대를 포함해 아파트 18,000여 세대와 다세대와 연립주택 2,000여 세대 등 2만 278세대 규모입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PF 사태 여파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 우려가 높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소유자들이 실제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우리 전세로 옮겨간다든지 지금 잠시 보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처럼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난해 5천 세대였던 대전의 주택 입주 물량이 올해 2만여 세대로 4배 가까이 늘어난 점도 부동산 시장의 하방 요인입니다. 고분양가에 대한 부담과 시대 차익 기대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분양가에 따라 청약 경쟁률 희비가 엇갈리는 옥석 가리기도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지역별로 양극화가 좀 심화될 것 같아요.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는 높은 청약률을 기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또 미분양에 대한 부분 우려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부동산 PF 시장 추가 악화와 금리 인상 지연 등 변수에 따라 예정된 분양 시기가 연쇄적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충청권 대학 졸업자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뒤 수도권 직장에 취업한 비율은 25.6%로 조사된 가운데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은 58.6%가 수도권에 취업해 63.6%를 기록한 강원권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개발원은 같은 지방대를 졸업해도 수도권 취업자의 초임이 지역 취업자보다 14만 원가량 높아 경제적인 보상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지만 지리적 특성 등 비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 재공모까지 했던 대전 보문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결국 지역업체인 계룡건설이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대를 모은 랜드마크형 전망타워가 빠진 채 케이블카 건립만 추진돼 반쪽 사업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경제성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졌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보문산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인 케이블카 조성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계룡건설이 선정됐습니다. 계룡건설 측은 5월드와 대사지구 두 곳에 정거장을 설치하고 이를 직선으로 연결한 3.3km 구간 노선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케이블카가 조성되면 사업자는 시설을 대전시에 기부 체납하고 대전시는 사업자의 향후 20년간 사용 운영권을 주게 됩니다. 다만 적자가 나더라도 대전시는 보전해주진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계룡건설 산업 측이 보문산 케이블카에 연 38만 명, 하루 평균 1,000명 넘는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전망타워를 뺀 케이블카만 추진되면서 반쪽 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최초 공모에선 300억 규모의 전망타워 건립을 의무사항으로 내세웠던 대전시가 건설 경기 위축 상황을 고려해 전망타워를 입찰 조건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실무 협상을 통해서 최종 협약의 금년 상반기까지 이르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타워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시 재정 투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관광용 케이블카가 41개로 이미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적자 누적과 보문산 환경 파괴 등 시민단체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실제로 지금 설치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 거의 적자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설만 설치해놓고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훼손하고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환경성 영향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세종시 희망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어제 캠페인 시작 47일 만에 100도를 넘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어제까지 19억 2,600만 원이 모금돼 목표액 18억 3천만 원을 넘어섰고 2012년 첫 희망 나눔 캠페인 시작 이래 12년 연속으로 100도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은 모금 목표 달성과 관계없이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천룰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면서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지역구 3선 이상 의원들에게 최대 35%의 감점을 주기로 해 중진들이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대전 충남 5개 지역구를 전략 공천하기로 해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김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마련한 공천 규칙은 의정활동이 부진한 의원과 다선 중진에 대한 불이익이 핵심입니다. 우선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해당되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충청권은 이 권역으로 분류됐는데 현역 의원은 모두 11명으로 1명은 자동 탈락됩니다. 하위 30%는 경선 시 득표율에서 20%를 감점시키고 3선 이상은 무조건 15%를 감점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선 의원이 최대 35%의 감점도 받을 수 있어 거의 공천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여기에 충청권에선 경선이 실시되는 지역구는 일반 국민 80%, 당원 20%로 투표 비율을 규정해 당심을 쥔 현역 의원의 영향력도 최소화했습니다. 이에 반해 정치 신인들을 위한 혜택은 높였는데 각 직군과 부문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만 34세 이하는 최대 20%를 받습니다. 지역에서 진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 여성인재, 유능한 정치 신인의 적극적인 발굴과 등용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공천 불이익을 받게 된 5선 정진석 의원과 4선 홍문표, 이명수 의원 등 충청권 중진들은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천룰을 확장한 것에 항의하고 시정 여부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공청회나 토론회 간담회,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돼. 특히 유권자 연맹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참고해서 룰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그 과정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불출마나 탈당 의원 지역구에 전략 공천을 결정해 대전 충남에선 대전 서갑과 유성을, 세종 갑과 천안을, 논산 계룡 금산 지역구 5곳이 포함됐습니다. 인지도나 경쟁력을 갖춘 거물급을 영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놔 향후 공천 과정에서 그동안 출마를 준비해온 예비 후보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최근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올 시즌 뛰게 될 팀을 놓고 야구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계약 소식 없이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친정팀인 한화로 복귀하는 게 아니냐는 한화 팬들의 희망 섞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사소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티나는 뉴스에서 한화행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등번호 99번, 한화팬이라면 모를 수 없는 번호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등번호죠. 최근 이 류현진 선수의 다음 행선지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이 왜 그런 거고 또 한화팬들에게 류현진은 어떤 선수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2006년 시즌이 끝난 뒤 열린 시상식. 데뷔 첫 시즌에 18승, 평균 자책점 2.23을 기록하며 신인왕을 거머쥔 괴물 신인의 다음 목표는 리그 전체 MVP. 숨막히는 투표 끝에 전례 없는 2관왕이 확정되는 순간 MVP에 확정됐습니다. 팬들의 환호와 카메라 셔터가 이 선수에게 집중됩니다.
이어지는 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 선배들 덕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자신도 선배들을 본받겠다는 신인다운 수상 소감을 밝힙니다. 어린 선수들이 많이 본받고 저희들도 선배님들 못지않게 더 저희들은 나이가 어리니까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요. 많이 들고 2013년 메이저리그 진출 전까지 7시즌 동안 한화이글스 소속으로 98승을 올린 류현진. 가을 야구를 경험했던 2007년 이후 매 시즌 최하위권에 머물며 암흑기를 겪은 한화에서 류현진은 소년가장이자 팀의 대들보였습니다. 현진이도 워낙 공이 그때 당시에 너무 좋았고 야수 입장에서는 수비 시간이 짧고 공격 시간이 길다 보니까 여름 같은데 이럴 때는 좀 야수 입장에서는 정말 좀 고마웠죠. 류현진 선수가 등판한 날은요, 저희들이 승리는 따놓은 단상이다 이렇게 이제 봤었고 그날 중계는 굉장히 편했었어요. 2013년부터 빅리그에서 11시즌을 뛴 류현진의 국내 복귀설이 나오는 이유는 메이저리그에 뛸 팀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FA 시장에 나온 지 2달이 넘었지만 류현진의 빅리그 계약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2번의 팔꿈치 수술을 받은 36살의 아시아 투수가 대형 계약을 맺긴 어렵다는 전망 속에 지난해 말 손혁 단장이 류현진을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에이스의 친정팀 복귀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오신다고 하면은 거의 부동의 1선발로 굉장히 많은 활약해 주실 거라 믿고 가을 야구 넘어서 이제 저희도 LG 한 풀듯이 우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에선 류현진의 계약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지 외신 기사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류현진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팀들 중 하나죠. 메이저리그의 명문 구단 보스턴 레드삭스입니다. 이 지역 최대 일간지인 보스턴 글로브에서는 지난주 류현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관심을 둘 만한 왼손 투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도 살펴보면 쓸만한 FA 선수 10명을 나열하면서 이 중 6번째로 류현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류현진과의 계약이 뜻밖의 횡재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부분 단연 계약은 불투명하지만 $10,000,000, 우리나라 돈 130억 원 규모의 1년 계약은 충분하다는 평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한 현재 계약 진행 상황 등을 알아보기 위해 현지 에이전트 측에 문의를 했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귀국한 뒤 언론 인터뷰에서 국내로 복귀한다면 한화로 돌아오겠다는 뜻은 변함없다고 말한 류현진. 그의 복귀를 바라는 한화 팬들의 마음은 심리학으로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팀을 오랜 부진에서 꺼내줄 존재를 기다리고 있는 팬들에게 류현진이 일종의 구원자로 인식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의 오랜 트라우마와 우울감과 어떤 자존감의 저하, 이러한 것들을 모든 해결해 줄 수 있는 외부의 어떤 선물 같은 변수가 메이저리그의 류현진 선수의 복귀인 거예요. 구원자적 환상을 갖춘 요소가 류현진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올해 복귀할 수도 아니면 미국에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류현진 복귀 여부 자체에 이렇게 팬들의 관심이 몰린다는 건 그만큼 한화의 가을 야구를 향한 팬들의 열망이 크다는 뜻 아닐까요? 류현진, 그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시는 오는 8월 열리는 대전 영시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축제추진위원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본격 준비에 나섰습니다. 올해 대전 영시축제는 대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로 떠나는 시간여행 축제라는 테마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퍼레이드 공연과 가족 단위 체험 행사 등 콘텐츠 보강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로 무대를 내면 개방형으로 재배치하고 무더위를 식혀줄 물놀이장 등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논산시는 스테인드글라스 거장 김인중 신부와 도시재생 지역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문화유산에 김 신부의 예술세계를 접목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여 출신으로 빛의 화가로 알려진 김 신부는 1965년 한국미술대전 대상을 받았고 서울대 회화과 졸업 후 스위스와 프랑스 등지에서 수학하다 프랑스 도미니크 수도회에서 가톨릭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